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알찬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포커스잇입니다. 날이 슬슬 풀리면서 겨우내 하지 못했던 일들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붙었던 옆구리 살 빼려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선우윤, 홍유정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포츠와 레저 그리고 아웃도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포엑스 2012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2012 스포엑스에서는 스마트한 기능이 탑재된 트레드밀이 눈에 띕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등산 트레드밀과 3D TV가 탑재되어 고화질의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USB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재생해서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러닝머신에도 최첨단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기계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러닝머신은 그 사람 심박 수에 따라가서 러닝머신의 경사도, 속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계를 이용한 1차원적인 운동이 아닌 끈을 이용한 3차원적인 운동기구들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TRX 에어라인 요가 스크루트가 있는데요. TRX는 다양한 운동법과 퍼포먼스를 소개해주고 에어라인 요가는 공중에서 하는 요가 동작으로 섬세한 라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스크룹스는 주로 격투기 육상 선수들이 사용하는 운동 루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을 높여주는 기능성 이너웨어도 눈에 띕니다. 맥 데이비드는 운동 경기 중 당할 수 있는 타박상을 방지하고 스킨스는 근육 및 찰과상을 방지하는 이너웨어입니다. 또한 수중 스포츠도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선우윤입니다. 올해 아웃도어 트렌드는 가족입니다. 3월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저용품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좁고 불편한 텐트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을 정도로 천장이 높은 대형 텐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 콜맨 웨더 마스터 투룸하우스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주거와 생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이 딴 나라에 비해서 특히나 사계절 캠핑을 즐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투룸이며 더더욱이 이제 내부에서 난방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내부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투룸 스타일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기존에 이미 스타일이 나와 있긴 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사이즈도 크게 기량이 되었고요. 내부적으로 뭐 환기 문제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도 옛말입니다. 캠핑족이 야외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버너, 테이블, 매트리스, 야전 침대 등 다양한 캠핑용품이 나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웃도어 의류의 유행 컬러는 오렌지색과 에메랄드색입니다. 사이안과 오렌지를 조합하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좀 이렇게 예전에는 언밸런스라고 느꼈던 그런 파격 컬러들을 많이 써요. 이번 스포엑스 전시회에서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포엑스와 하루 간격으로 일산 킨텍스에서는 바이크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자전거 관련 액세서리를 모두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자전거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쪽에서 하이브리드 자전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MTB 자전거랑 도로용 자전거의 장점만을 혼합해서 일상생활에서 타기 쉽게 맞는 자전거거든요.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계속 강세에 있고요. 오히려 MTB나 뭐 미니벨로 그런 시장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자이언트, 알통 같은 업체들이 다양한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든 브랜드 자전거가 눈에 띄는데요. 페라리, 미니, 쉐보레, 사브 등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이 보입니다. 각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반영돼 있어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블루투스를 활용한 GPS 심박계, 손목시계를 활용한 심박계 측정기도 눈에 띕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전시 제품을 직접 시승할 수 있는 데모바이크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미디어잇 홍효정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고 나면 수많은 앱들이 쏟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설치해 볼 수도 없고 정말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도 힘든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IT 블로거 최재영 씨가 콕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앱들이 깔려있나요? 값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소개하는 앱들만 설치해도 스마트폰을 더 유용하고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할 앱은 보카로이드입니다.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도 가득할 시기죠. 보카로이드는 바로 영어 단어를 외우기에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단어장에서 카드형 암기 학습에 들어가 학습을 시작하면 영어 단어 아래의 뜻이 깜빡이면서 나타납니다. 짜투리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면 금방 토익 고득점도 가능하겠죠. 물론 안드로이드 전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스마트 월렛입니다. 요즘은 각종 멤버십 카드가 많아서 지갑도 통통해지고 실제 매장에서 카드 찾느라 뒤적거리기도 하는데요. 스마트 월렛 앱을 이용하면 이런 어려움은 단번에 해결됩니다. 여러 제휴사의 멤버십 카드를 바코드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휴카드 목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멤버십 카드 번호와 바코드를 이미지 형태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코드를 캡처해 두면 스마트 월렛을 구동하지 않고도 갤러리에서 바코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배경화면에 액자 위젯을 띄워두면 편리합니다. 각종 멤버십 카드로 두꺼워진 지갑 스마트 월렛으로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앱은 펄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뉴스의 기사, 팟캐스트, 블로그 컨텐츠를 온라인에서 선별적으로 구독할 때 RSS 구독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펄스는 바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RSS 구독기입니다. 펄스는 모자이크 타일 형태로 된 직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디자인만 보면 왠지 유료 앱 같은 느낌이지만 무료입니다. 아래쪽에서 목록 버튼을 터치하면 분야별로 구독해 볼 만한 온라인 미디어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셜에 보면 구글 리더를 통해서 구글 리더로 구독하던 RSS 정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블로그의 경우 상단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앱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받으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앱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간추린 뉴스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OLED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LCD 생산 규모는 줄어든 반면 OLED 시장은 2.4배 성장했으며 올해도 2.5배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미 FTA가 오는 3월 15일 0시에 발효됩니다. 지난 21일 외교통상부는 협정 이행 점검 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관세가 철폐되면서 무역 강국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는 3월부터 대리점에서 일정 가격 이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휴대폰 가격 상한제와 중고전화를 반납할 때 제값을 주도록 하는 등의 대리점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3% 내리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0cc 이상과 수입 차량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KT와 SK텔레콤은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의 전동차 안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속도를 최대 5배 빠르게 개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오픈마켓을 보면 배너나 팝업 형식으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이 많은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 중소생명보험사나 통신업체 등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 연료절감기 27종을 분석한 결과 연료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르지 않고 먹는 화장품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품 업체는 물론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와 유한양행을 비롯한 제약업체까지 뛰어들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3D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9.6mm 두께의 148g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1.2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에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를 적용했습니다. 4.3인치 화면에 2D 영상을 3D로 변환하는 3D 컨버터 기능을 지원합니다. SK텔레콤 전용으로 오는 3월 초 판매 예정입니다. 한국 HP는 프리미엄 울트라북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업계 최초로 강화 유리를 채택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전체 크기는 13.3인치 노트북과 비슷하지만 화면 크기는 14인치입니다. 20mm 두께의 무게는 1.8kg 이하입니다. 배터리 성능은 9.5시간이고 판매 가격은 199만 원입니다. 샌디스크는 성능을 높인 SSD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16초 만에 부팅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대기 시간도 줄였습니다. 120GB와 240GB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36만 원, 64만 원입니다. 480GB 모델은 올 후반기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145만 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4D 테마파크로 화제를 모았던 최은석 씨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장, 강용석 의원의 사퇴도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글쎄요,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규모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MWC가 열리는데요. 현장의 취재 기자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